예,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시장의 CPI가 좀 안정된 점은 긍정적이었죠. 보시다시피 근원 CPI 됐든 핵심 CPI가 됐든 떨어지는 게 뚝뚝 떨어지거나 완만하게 떨어지거나 어쨌든 내려가고 있잖아요. 품목으로 보면 이제 마이너스로 돼 있는 게 이제 대부분 다 에너지 관련된 수치죠. 에너지가 이제 많이 빠져주면서 전체적인 수치를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. 에너지가 빠지면서 CPI가 계속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고, 다만 이제 중고차 가격이라든가 주거 비용이 높아서 이제 좀 근원이 좀 천천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가 좀 있잖아요. 근데 중고차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근원 물가도 어쨌든 속도는 어떻게 될지언정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. 여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죠. 특히 이제 미국의 CPI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둔화되는 게 지금 11개월째 이어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102년 전에 1921년도에 12개월 연속 그렇게 내려간 이후에 처음이에요. 가장 긴 거. 그러니까 다음 달 만약에 또 내려가게 되면 타이 기록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물가 추이만 놓고 본다라면 긍정적인데, 다만 이제 아직도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에서 FOMC 회의에서 좀 센 발언이 나올지도 몰라. 이런 경계감이 투자자들에게 CPI가 좋다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작용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다른 나라 괜찮았는데 우리하고 대만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거든요. 미국에서 이제 업종별 상승률입니다. 보면은 연간으로 보면 파란색 선인데 IT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. 나머지는 다 시끌시끌하거나 에너지는 심지어 이제 마이너스 올해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6월만 한정해서 놓고 본다라면 좀 다릅니다. 소재라든가 산업재라든가 소비재라든가 아니면 이제 에너지, 금융 이쪽이 더 우세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진정이 되다 보니까 경기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지수 자체도 나스닥보다,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나스닥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나스닥보다 러셀 2000이 더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. 이렇게 되니까 테크주가 상대적으로 두네? 그러면 한국하고 대만은 테크의 비중이 높은 나라잖아요.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들보다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움직임, 종목들이 또 다른 쪽의 종목들이 반응하다 보니까 지수가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있죠. 그래서 이런 어떤 업종별 수급 구도, 요것도 이제 또 시장이 생각보다는 약했던 그런 이유였고, 아예 마이너스로 밀어내렸던 재료는 이제 폭스뉴스에 나왔던 이 기사, 바이든 정부에서 미시건주에 고션 하이테크의 공장을 짓도록 허용한다더라고. 25억 달러인가요? 그 정도 이제 투입해서 공장 2개 짓는다라고 하는데, 이게 이제 양극재 관련된 공장이라고 하죠.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서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미시건에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공장도 있으니까. 그래서 이래저래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있을 것 같다. 우리 입장에서는 악재다. 경쟁사가 생기는 거고 쟤들이 단가가 더 낮을지도 모르는데, 이것 때문에 이제 2차 전지가 급락을 하면서 오후 들어서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, 또 하나의 뉴스가 나온 게 제2의 SG 사태냐. 동일산업을 비롯해서 5개 종목이 무더기 한가가 한데,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. 저 사태라고 물음표를 찍었지만 실제로 맞다고 본 게, 제가 종목들 매도 창구를 다 찾아봤거든요.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창구가 2개가 다 눈에 띄어요. 신한하고 KB 창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특정 창구 2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저거는 SG 사태 같이 특정한 어떤 동일 집단이 끌어올렸던 종목군들이 무너진 게 아닌가, 이런 생각도 들죠. 근데 이제 저 종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기하고 또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 뭐가 되는지 또 투자자들이 또 한참 찾아야 되고, 그런 과정은 또 중소형주 수급의 압박 요인이 되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흔든 요인이 됐다.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주요 종목은 제가 어저께 엔비디아 검색량이 갑자기 미국에서 급증을 했다. 요 차트 보여드렸잖아요. 그러면서 오늘 엔비디아가 410달러,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기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오늘 아무래도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주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는데, 초반에 아주 세게 올라갔다가 좀 밀렸죠.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차트를 보면 비슷한 자리 80만원 부근에도 계속 맞고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거래량 자체가 또 매몰이 되는 형태가 돼버려서 또 이제 단타 천국이 돼버렸잖아요. 그래서 조금 이제 치고받고 하는데, 이제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 뉴스 하나로 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. 다행인 건 이제 SK하이닉스,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게 주도주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싸워주는 의미를 갖거든요. 어떤 악재가 나올 때
주도주가 시장과 싸워주면서 악재와 싸워주면서 버텨주면서 지수를 지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또 주도주의 역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일단 오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견딘 건 긍정적. 근데 이제 FOMC 이후에도 계속 견딜 수 있는지는 좀 더 봐야겠죠. 이런 거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조금 남겨뒀다. 자,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1,1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. 근데 선물 매수가 이제 또 거의 영끌까지 닿아서 이게 계속 매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 돌아온 거는 긍정적. 그리고 이제 전차 군단 이제 매수를 했고,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매수하고 금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을 좀 팔고 이런 게 이제 특징이었고요. 기관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라든가 포스코홀딩스, 롯데케미칼 화학으로 분류가 되고 철강으로 분류가 되고, 그러니까 오늘 제가 미국에서 강했던 업종 보여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서, 그러니까 기관은 좀 단기 이슈에 좀 반응을 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인 게 오늘의 좀 특징이었습니다.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뭐 에코프로, LNF 뭐 이제 2차 전지 빅3 다 이제 매도를 했고, 엔터주를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약간 좀 포함이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IT 종목인데, 순수 반도체 쪽보다는 이제 반도체하고 좀 거리가 있는 IT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IT 계열의 종목을 매수한 게 특징이었고,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2차 전지 매도, 엔터주도 매도, SM은 사지만 JYP, YG는 매도. 그 외에는 이제 종목들이 어떤 업종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이제 골라서 담는 그런 특성을 좀 보인 게 이제 오늘 장에서 나타났습니다. 자, 주요 이슈를 보면 6월 CPI가 더 내려갈까?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6월 CPI에 대한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올 거잖아요. 지금 7월 금리 인상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연준이 발언을 의도적으로 좀 세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근데 투자들 입장에서는 6월에 물가 어차피 더 내려갈 텐데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연준이 세게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한 충격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지금 수치만 놓고 보면은 예상치가 6월 3.2%대까지 예상치가 나오고 있거든요. 3.5 밑으로만 나오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죠.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결정하고 추가 인상에 대한 주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.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인사들 점도표에서 어떤 결과,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가늠을 해야 되는데, 10명, 그러니까 11명이 현재 또는 현재보다 아래쪽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었거든요. 11명에서 몇 명이 위로 올라타느냐. 그러니까 이제 뭐 한두 명 정도는 상관없는데 한 네다섯 명 바뀌어버리면 조금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노이즈가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코스닥 지수를 또 잡는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좀 흔들리는 게 별로 시장에는 득이 되진 않죠.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하루 이틀 정도의 반영을 끝내는지 여부.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철강 조선 외에 곡물은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었으니까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특징을 보였습니다. 그다음에 제가 오늘 보여드릴 차트는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월봉입니다. 코스피 월봉 보면 4개월 연속해서 양봉 내고 있고 이제 되는데, 다만 이번 달 들어서 1.6% 올랐거든요. 근데 달러 차트로 보면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눌렸다 올라갔다 이런 구조인데, 이번 달에 5.5%가 올랐어요. 달러 차트로는. 이게 왜 그러냐면 환율이 빠졌기 때문에, 그러니까 원화 차트보다 달러 차트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근데 지금이 저항이에요. 보시다시피 이제 그 지지대다가 깨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 이제 65선이 저항이 되는 자리거든요. 그래서 코스피는 여기서 조금 이제 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. 항상 달러 차트를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원화 차트상 이제 연봉인데, 연봉에서 보통 20월선을 깰 정도의 상황이면 대단한 위기다. 2002년 금융위기 때, 2007년도, 그 다음에 2007년, 2008년도 금융위기 때,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때 이걸 깼고, 그게 되게 찬스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연선을 깨면 찬스라고 봅니다. 근데 보면, 저게 몇 년에 한 번 오는 거. 근데 이걸 달러로 바꿔놓으면 조금 더 빈번하게 옵니다. 심지어 올해도 기회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 보실 때는 그 달러 차트도 한번 같이 보시면 시장을 판단하고 이쯤 저항이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.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고릴라 리서치 멤버십 방송에서 이제 그 주식 초딩 강좌 넣으려고 했다가 이거는 그냥 전체로 한번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여기로 올렸거든요. 뭐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달러 차트는 제가 HTS 어디가 제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제 대신으로 보는데 다른 데 어디에서 제공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것들 한번 HTS 보시면 되고, 제가 그건 또 변곡 때마다 내용을 전해드리고,
여기에서 제가 또 데이터에서 오시면 그 뭐 이런 어떤 내용들 달러 차트를 보면 어떤 게 좋다 뭐 이런 것들 환율 차트 이야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올려놨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제 코멘트에서 이제 게시판에 올려놓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근데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이거 많이 노출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